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게다가 주말에는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지면서 보수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도 열려서 국내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상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격화되는 모양새예요. 예, 지난 주말 미국이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특히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4일에 그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이제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는데 네. 주최 측 추산으로는 최소 약 3만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시위대는 돌, 벽돌, 병 또 이런 것들을 던지면서 시위를 벌였고 또 경찰은 고무탄, 최루탄을 쏘고 또 곤봉도 휘두르면서 더군다나 이제 말을 탄 경찰이 이 시위대 속으로 이제 돌진하면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을 했고 네. 경찰 쪽에서도 또 부상자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오후 8시에 통행금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일단은 정리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날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해병대원 약 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또 시위대하고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좀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외 다른 주에서도 지금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같은 날 전국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노킹스 시위 벌어졌는데 50개 주에 약 2천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시위가 있었는데 네. 최소 수백만 명이 참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화적인 시위였는데 로스앤젤레스 등 좀 일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또 총격사고가 일어나서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텍사스주, 미주리주에서는 그러니까 주말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주지사가 요청해서 또 주방위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날 또 워싱턴 DC에서는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네. 워싱턴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트럼프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참여했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와 한편 이제 워싱턴 DC 일각에서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과 달리 큰 대규모 시위는 아니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퍼레이드 현장에서 무질서가 벌어지면은 정말 초강력 대응하겠다라고 네. 해서 주최 측도 그런 걸 좀 우려해서 대규모 시위는 피하려고 했었고 약 400여 명 정도가 모였는데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네, 일단 워싱턴 DC에서는 큰 충돌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로스앤젤레스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해병대가 투입됐거든요. 네. 예, 상황이 그 정도로 급박했던 건지. 사실 해병대는 지난 9일에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도착해가지고 네. 대기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주방위군은 투입이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해병대가 투입될 정도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주말에 시위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또 주방위군을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해병대원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약 200여 명이 그 윌셔 연방청사라고 연방 건물을 보호하는 임무에 투입이 돼서 네. 주방위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해병대원은 약 700명인데 네. 1차적으로 200명이 200명. 투입이 됐고 이 태스크포스 5일 사령관은 상황을 봐서 더 나머지 인원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건물 안에는 연방 경찰국, FBI 또 미국 여권 사무국 이런 연방 조직과 관련된 이런 조직 이제 사무소들이 있는 곳이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네. 어쨌든 병력이 미국 내 이거는 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잖아요. 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1992년 로드니 킹 사건
사건으로 LA 폭동이 벌어진 네. 이후에 처음인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어쨌든 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병력 투입에 반대했지만 강행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주방위군이 투입될 때도 주지사 동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법적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연방 군대 이 병력이 투입된 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그럼 있습니다. 뭐 이 대통령으로서 발휘할 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해병대 투입의 법적 근거는 1807년에 제정된 내란법인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또 국내 치안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네. 이 군을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내란법 발동을 통해서 이번에 이 LA 시위 사태에 해병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 시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또 더군다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주방위군 투입을 관련해서도 법적 논란이 많았는데 네. 지난 13일에 그 연방 항소법원이 일단 1심에서 안 된다라고 했던 거를 이제 효력 중지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이런 뭐 상황도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입이 가능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자 단속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불법 이민자 단속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지금 정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불법 이민자가 뭐 범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로스앤젤레스 또는 캘리포니아 주 외에도 뭐 전국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뭐 법적 질서의 회복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보통 미국의 국민들의 어떤 이런 정서 같은 것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고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난 12일에 로이터 통신이 이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과반이 넘는 52%가 불법 체류자 추방을 확대하는 데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은 공화당 지지자지만 특이한 거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분의 1 정도가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시각이 네. 있는 거죠. 또 로스앤젤레스 시위가 도가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응답 46%가 지지를 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 막 이렇게 개빈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체포하겠다 뭐 이렇게 했던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네. 어쨌든 이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에 대한 일반 전국적인 미국 국민들의 어떤 긍정적인 시선이 트럼프 네. 대통령에게는 아마 가장 큰 그 힘이 되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점이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최대 집결지잖아요, 캘리포니아주. 네. 의도적으로 좀 때리고 있다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병대까지 보십니까? 투입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거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던 상황이다. 결국은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의도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좀 그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어떤 특수한 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캘리포니아주 또는 뭐 이스트 코스트, 웨스트 코스트라고 할 때 뉴욕도 이제 민주당의 최대 거점인데 그렇죠. 이 두 곳이 미국의 일반적인 정서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도 익히 알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도 성향의 미국 국민들 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의 일부 정책에 대해서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불법 이민 문제,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민과 깊이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뿌리를 갖고 있는 주의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소극적이고 노숙조를 사실상 방치하고 또 소매점 절도를 사실상 허용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지적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뭐 최근에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 소매점 절도 이거 과거처럼 지금 너무 허용했던 거에 대해서 좀 조금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으로 미국에선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학생이
이 어떤 성 정체성을 변경한 거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도입해서 정말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너무 과하다. 일반적인 미국의 정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에게 이런 캘리포니아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어떤 이런 조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이 가장 원하던 면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네. 특히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면, 또 최근 들어서는 뭐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진보 이념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캘리포니아주를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4일에 워싱턴에서는 정말 질서 정연한 군의 퍼레이드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이는 그 방송 화면과 또 한쪽에서는 막 폭력적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가장 원하던 그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면 때문에 뭐 트럼프에게는 많이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게빈 뉴섬 주지사. 최근에 자주 뉴스에 나와서 그런지 트럼프의 대항마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주요 이제 후보로 꼽혔지만 사실 전국구 인사로 이번에 정말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섬은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지내고 이제 주지사를 또 지금 역임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아이콘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외연을 확장하려는 어떤 중도 보수층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이 트럼프가 정면 대결을 하면서 어떤 대항마로 좀 부상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 혼란 이런 게 장기화되면은 뉴섬 주지사나 민주당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문제는 사실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는 상당한 민주당과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도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미네소타주에서 주 의원 피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안인데 사실 저는 지난해 대선 과정을 보면서 예견됐던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 의원 1명의 부부하고 또 다른 이제 주 의원의 부부가 한쪽은 사망을 하고 2명이 사망하고 피격받았던 또 다른 2명은 이제 목숨을 겨우 이제 부지할 수는 있었는데 아직 범인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용의자가 벤스 보엘터라고 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인데 현재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체포됐다라고 하는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렬한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이자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이 그만큼 진영 갈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 분열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런 사건 정치 테러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국민들이 이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버리고 간 자동차 안에서 70명 정도의 어떤 공격 대상 명단을 작성했던 거가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미네소타 주지사이자 작년 대선의 민주당 부통령이었던 팀 월즈 주지사뿐만 아니라 유명한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도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민주당을 겨냥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또 공화당을 겨냥한 그런 테러를 모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시위 사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프데이디의 I'll Be Missing You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